그런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서울 강남구 고급 저택에서 터져나온 김철수의 분노 섞인 목소리. 건설회사 사장인 65세 철수가 딸 지혜가 데려온 남자를 보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32세 초등학교 교사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맞섰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민준, 시설 출신의 가난한 그를 절대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철수. 5년간 이어진 부녀의 갈등 끝에 지혜는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혜의 결혼식에 몰래 참석한 철수가 신랑의 얼굴을 본 순간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설마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과연 이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한 저택에서 격렬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가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죠. 그런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업가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딸 지혜가 데려온 남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빠,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혜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였어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돈 한 푼 없는 놈이 내 딸을 어떻게 책임져?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한때 자신도 가난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영숙이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여보,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민준 군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잖아요. 62세의 영숙은 남편과 딸 사이에서 늘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성실하면 뭐해? 사회복지사가 뭐 얼마나 벌겠어?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시설에서 자란 놈이 무슨 배경이 있다고? 월급 봉투 하나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아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오빠가 시설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래, 무시해. 나는 내 딸이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버님께서. 34세의 민준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철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압박했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돼. 철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내 딸이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꼴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빚에 쪼들려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때 말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지혜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말로 밥 먹고 사니? 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을 봐.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아빠, 정말 너무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사랑이 전부예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랑이 전부라고? 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세상을 몰라. 돈 없으면 사랑도 소용없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가난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철수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화분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쳤어요. 쨍그랑 화분이 산산조각 나면서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혜가 깜짝 놀라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화려한 것도 한순간에 깨져버려. 가난하면 사랑도, 꿈도, 행복도 다 깨진다고. 영숙이 급히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철수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모르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로 지혜를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젊은 놈이 세상을 뭘 안다고.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하지만 현실은 달라. 갑자기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김 회장입니다. 철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 계약이 취소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십억 원짜리 계약이 갑자기 취소된 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큰일 났어. 철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그 모습을 본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철수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몇십억 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봐, 이게 현실이야. 철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빠가 인정 안 해주면 앞으로 아빠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철수가 고함쳤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줄이야. 배은망덕이라고요? 지혜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결정한 거야. 철수가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20년 전 한강 마포대교 위는 깊은 밤의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철수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당시 45세였던 철수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건설업계의 불황이 겹치면서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죠.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댔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는 임신 중인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그들의 첫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줬고 은행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담보로 잡힌 집까지 경매에 넘긴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영숙이와 아이는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뭐 하세요? 4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박정호였어요.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철수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이 시간에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철수가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호가 철수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유서를 힐끗 보았거든요. 아저씨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정호가 철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요. 정말요? 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호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 혼자 남겨진 아들까지.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은 망했고 빚은 산더미 같고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아내가 임신 중이에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럼 더욱 살아야죠. 정호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아빠를 둔다면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철수가 놀란 눈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아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드릴게요. 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가족 먹고 살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빚 문제도 제가 아는 분께 상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분 말씀이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셨거든요. 철수는 정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어요. 내일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데려다 드릴게요. 명함에는 박정호 청소용역업체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집으로 가세요. 정호가 철수를 부축했어요. 부인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박정호입니다. 정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김철수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 내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호가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가 정호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다리를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가서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당신 정말 천사를 만난 거예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네요. 정호는 약속대로 다음날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일당은 괜찮거든요. 현장 소장님께 이미 말씀드려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렇게 철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사장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려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정호도 틈틈이 철수를 격려해줬습니다. 어떠세요? 일 괜찮으세요? 정호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다행이네요. 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 빚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정호가 말했어요. 이자도 착하고 기간도 넉넉하게 줄 거예요. 사채업자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거든요. 정말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내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정호가 약속했어요. 그분이 직접 만나보시고 싶어 하세요. 다음 날 저녁 정호는 철수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 차는 없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철수가 물었어요. 네, 민준이라고 해요. 정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 14살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착해요. 어머니 없이 키우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정호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민준이가 제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14살 아이가 아버지 걱정을 해준다니 기특하네요. 철수가 감탄했어요. 네, 가끔은 제가 더 의지하게 돼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겠네요. 저도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딸이면 좋겠어요. 아들도 좋지만 딸은 더 특별하잖아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 하나 더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 민준이한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철수는 정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그분이 사시는 동네예요. 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아주 선한 분이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끼익, 쾅. 화물트럭 한 대가 골목길에서 급하게 나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호가 철수를 밀어내면서 자신이 트럭에 치이고 말았어요. 정호 씨,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호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급히 내려와 119에 신고했어요. 아, 이런. 미안합니다. 운전사가 당황해했습니다. 정호 씨, 정신 차려요. 철수가 정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철수 씨, 괜찮으세요? 제가 왜 괜찮냐고요? 철수가 울먹였습니다. 정호 씨가 다쳤잖아요. 다행이에요. 정호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철수 씨가 무사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철수가 자신의 셔츠를 벗어 정호의 상처를 눌러줬습니다. 곧 구급차가 와요. 꼭 버티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정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혼자 둘 수 없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순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온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순자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42세의 순자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정호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는 순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정호 씨가...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도우려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사의 말에 순자가 주저앉았어요. 철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자에게는 민준이를 잘 키우라고 하셨고 철수 씨에게는 꼭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우라고.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저 때문에. 아니에요. 순자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이는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이가 택한 일이니까요. 정호의 마지막 모습이 철수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철수는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정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 때문에 좋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정호가 나타나 그를 괴롭혔어요. 여보, 그분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이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책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분은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나 때문이야.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호 씨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고 그분은 살아계실 텐데. 그분이 구해주신 목숨이에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의미 있게 살아야죠. 철수는 영숙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정호 씨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민준이를 찾아서 도움을 줘야겠어. 그 후 철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호가 소개해준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결국 건설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인정 많은 사장으로 소문났죠. 20년이 지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정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정호의 가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소문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락처를 알아두지 못했어요. 순자와 민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정호를 기리기 위해 매년 그의 기일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철수에게 딸 지혜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날. 아빠, 민준 오빠예요. 지혜가 소개했을 때 철수는 놀랐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20년 전 그 아이와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인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씨 성이라는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시설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철수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 아이일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그래서 철수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 정호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딸을 그 집안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와 딸이 결혼한다는 건 너무 잔인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심하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민준 군 참 착해 보이는데. 착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철수가 소리쳤어요. 가난하면 사랑도 소용없어. 내가 겪어봐서 안다고. 철수의 마음속에는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정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지혜가 울며 소리쳤을 때 철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지혜가 반박했어요. 아빠 자신의 편견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야. 철수가 답답해했습니다.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저는 충분히 알아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민준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고요. 그날 밤 지혜가 집을 나간 후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철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회사에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까요? 가족관계, 출신 배경. 자세히 알아봐. 철수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철수가 보고서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친 박정호,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모친 박순자, 현재 63세. 손에서 보고서가 떨어졌어요. 정말 그 아이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채 민준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어요. 민준도 사회복지관에서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지혜가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미뤄야 했습니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지혜가 민준을 말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해. 민준이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꼭 극복하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혜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동료 교사가 물었어요.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잖아.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결혼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 오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오시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반대하셔서요.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정말 고집이 세시네. 동료가 혀를 찼어요. 괜찮아요. 지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오빠만 있으면 돼요. 한편 철수는 회사에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긴 후 더욱 일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딸이 걱정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마저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철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가면 딸 생각이 더 간절해졌거든요. 그런 철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혜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따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따님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철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어요. 여보, 밥 드세요. 영숙이 남편을 위해 차린 저녁상에는 철수 혼자만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지혜 목까지 차리던 습관 때문에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민준 군이 착한 아이잖아요. 그래도 걱정돼.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지금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영숙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지혜도 아빠를 그리워할 거예요. 특히 아플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철수는 자존심 때문에 선뜻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 말이 틀렸다는 뜻이잖아. 그런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혜가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해요. 뭐?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준군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안 가. 철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반대한 결혼인데 왜 가야 해? 그래도 우리 딸 결혼식인데. 영숙이 아쉬워했어요. 딸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딸로 인정 안 해.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편에서는 딸이 그리웠어요. 결혼식 전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왜 안 주무세요? 영숙이 깨어났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철수가 대답했어요. 지혜 생각 때문이죠? 영숙이 남편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철수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가보세요. 영숙이 간청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철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철수는 비밀리에 웨딩홀을 알아봤어요. 작은 결혼식장이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식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지혜의 동료 교사들과 민준의 복지관 동료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식장 맨 뒤편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숙도 철수 옆에 앉았어요. 식장 앞쪽에는 순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아들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입장했을 때 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철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딸이 많이 야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그래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컸구나. 철수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정말 예쁘죠?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응, 정말 예쁘네. 철수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너무 고생했구나. 지혜 옆에는 영숙이 몰래 준비한 부케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부케를 받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신랑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신랑의 얼굴을 본 순간 철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얼굴, 설마.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신랑 민준의 얼굴은 자신을 구해준 정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키, 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괜찮아. 철수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 청년이 정말 정호의 아들일까? 철수는 민준의 모든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정호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신부를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는 정호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철수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저씨,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정호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며 트럭에 치였던 그 순간까지. 식장 한쪽에서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63세의 순자였습니다. 철수는 순자의 모습도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20년 전 병원에서 잠깐 봤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저 청년이 바로 정호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5년 동안 반대했던 그 청년이 은인의 아들이었다니.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사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극복해온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죄책감, 후회, 놀라움.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에서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장 밖 로비에서 철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민준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남을 돕고 있잖아. 맞아.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아버지도 어린 때 돌아가셨다며? 응,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런 거라고 들었어. 그래서 더 착하게 자란 것 같아. 남을 돕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고 있잖아. 철수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정호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를 닮아서 남을 도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지혜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 반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도 민준이를 끝까지 지켜줬잖아.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랑인 것 같아. 철수는 딸의 마음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딸이 자신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철수는 식장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신랑 측 가족분들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웨딩 플래너가 의아해했어요. 어떤 걸 물어보시려고요? 신랑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님이세요. 왜 물어보시는지 웨딩 플래너가 되물었어요. 그리고 신랑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신랑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가 대답했습니다. 박정호님이라고. 철수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박정호. 바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에서 철수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철수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정호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지금까지 딸을 잘못 대했다는 후회.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철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은인의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니. 정호 씨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나인데. 철수는 정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철수 씨도 꼭 잘 살아야 해. 정호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잘 살라고 했는데 나는 뭘 했지? 딸의 행복을 막았잖아. 철수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것. 이 모든 게 아버지 정호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아들답게 자랐구나. 철수가 감탄했어요.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편견 때문에, 돈 때문에.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정호가 자신을 구할 때도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아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거예요. 정호 씨, 미안해요.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구해준 사람이 맞는 건가요?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정호에 대한 미안함, 딸에 대한 그리움, 민준에 대한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철수를 움직였습니다. 식장으로 돌아간 철수는 결혼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철수가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철수는 주머니에서 20년 전 정호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명함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이 배신자. 그 남자는 민준의 대학 동기였어요. 예전에 민준이 거절했던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그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가난한 놈이 무슨 결혼이야. 민준이 차분하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진호야, 그만하고 나가자. 아니야. 내가 지혜를 뺏어갔잖아. 진호가 민준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무슨 짓이야. 철수가 진호를 제지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아저씨가 누군데. 진호가 철수에게 대들었어요. 나는 신부 아버지다. 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식장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혜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빠,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거든요. 민준도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철수는 민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우를 닮았구나. 그 따뜻한 눈빛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철수가 민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철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 박정호님이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잘 알고 말고 자네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시다가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네. 철수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고 있었던 분이에요. 식장 뒤쪽에서 순자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설마 그때 그분이세요? 순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순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지혜도 충격에 빠졌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미안하다. 철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민준 군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편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민준이 철수를 도와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 순자도 다가와서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버지가 구해주신 분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순자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20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괜찮아요. 순자가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마침내 가족이 된 걸 보고. 영숙도 앞으로 나와서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그동안.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철수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혜가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어요. 아빠,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아빠가 틀렸고. 민준군. 철수가 사위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우리 지혜 잘 부탁해요. 당연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네. 철수가 놀랐어요.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철수가 감격스러워했어요. 고맙다 아들. 하객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상봉의 순간이었어요.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호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구해주신 제가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때 순자가 철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네요. 철수는 순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씨의 선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게요. 순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날을 위해 하늘에서 준비해줬나 봐요. 철수와 민주는 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누구든 도우려고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당신에게서 볼 수 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지혜와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철수는 평생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호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 후 철수는 민준 부부를 위해 큰 집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정호를 기리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정호 기념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민준이 그 재단의 실무를 맡게 되었고 지혜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순자는 손자와 손녀를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2년 후 지혜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한 명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정호, 다른 한 명은 할머니 이름을 따서 순자라고 지었습니다. 철수는 손자, 손녀를 보며 정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정호 씨, 이제야 당신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아버지가 되었고,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20년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진 운명적인 만남. 정호의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박정호 기념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정호의 선한 마음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